안녕하세요. 쉼통을 꿈꾸다의 상청 이종건입니다. 오늘 읽어드림 4편 보노보노 혁명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그리고 지난 회하고 좀 다르게 부분을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한 챕터를 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읽을 챕터는 캘버트 재단이라는 곳에 대한 챕터고요. 챕터의 제목으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투자형 자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98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간호학교 교사로 일하는 켈리 심슨은 그간 모아둔 돈을 의미 있게 투자할 곳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캘버트 지역사회 투자은행 이게 이하 CCI 증권이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투자증권이라는 새로운 투자 상품을 발견했다. 심슨 여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일을 하다가 은퇴한 남편과 의기투합해 이 증권을 샀다. 그런데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소액의 투자금이 언더 3만 달러로 늘었다. 심슨 부부는 CCI 증권을 산 덕분에 해마다 9,000달러의 투자소득을 올리면서도 900달러의 투자소득을 올리면서도 600달러를 비영리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여유가 생기면 이 증권에 더 투자할 계획이다. 소제목으로 투자와 기부의 두 마리 토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돈을 버는 것과 남을 돕는 것은 별개의 일인 양 여겨져 왔다. 하지만 미국 메릴랜드주 베네스타에 자리한 캘버트 재단은 CCI 증권을 통해 투자와 자선이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95년 재단 출범과 함께 시작된 CCI 증권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만기 때 원금과 고정금리를 보장해주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환경이나 노동 분야 등에서 사회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는 이른바 착한 기업의 투자에 수익을 올리는 신종 금융 상품이다. 다시 말해 이 증권을 산 투자자들에게는 시장 평균보다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대신에 그 차익을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며 사회적 변화를 일구어내는 비영리 단체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융 상품인 것이다. CCI 증권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만기 때 원금과 고정금리를 보장해주는 CD, 양도성 예금 증서와 유사하다. 단, CD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에 투자되는 데 비해 CCI 증권은 비영리 단체에 투자된다. 보장금리가 낮은 만큼 그 투자 수익의 CD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투자금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에 쓰인다는 점이 이를 상쇄해준다. CCI 증권의 액면가는 1,000달러를 기본으로 발행하며 만기 1년물에서 3년, 5년, 7년, 10년까지 있다. 확정금리는 3년물 이하의 경우에는 0에서 2%, 5년물 이상은 0에서 3% 사이에 투자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 확정금리가 낮은 상품을 선택할수록 비영리 단체로 보다 많은 돈이 지원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시장금리를 기본 5%라고 보았을 때 CCI 증권은 2%포인트 이상의 금리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2%의 금리는 어디로 갔을까? 그것은 바로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금리가 가장 높은 3%의 CCI 증권을 선택했다면 그들은 해마다 증권 액면가의 최고 2%를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셈이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캘버트 재단이 그간 이 증권을 운영해온 결과 투자자 6명 가운데 1명꼴로 0% 금리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만약 그 투자자가 10년물 CCI 증권 10만 달러어치를 확정금리 0%
샀다면 10년 동안 해마다 최소 $5,000를 기부한 결과가 된다. 2006년 봄 캘버트 재단은 2,400여 명의 투자자에게서 $9,500만 어치의 CCI 증권을 팔아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200여 개 비영리단체를 지원했다. 캘버트 재단은 주로 빈곤층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 주택보급사업,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창업사업 등 4가지 범주의 사회적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캘버트 재단의 모기업인 캘버트 그룹은 1979년 설립된 뮤추얼 펀드 회사로 이들은 사회적 책임 투자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캘버트 그룹은 수익을 쫓는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 등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때문에 캘버트 그룹의 펀드는 전적으로 영리 사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캘버트 그룹은 1995년 포드 재단, 메가더 재단, 찰스 스튜어트 모트 재단과 함께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캘버트 재단을 설립하고 CCI 증권을 발행했다. 캘버트 재단이 처음 CCI 증권을 발행했을 때만 해도 소수의 브로커들만 이 증권을 취급했다. 그러다 전산망이 갖추어지고 그것을 통해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형 투자 전문 회사의 투자은행들이 CCI 증권을 취급하기 시작했고, 이어 일반 소액 투자자들도 손쉽게 CCI 증권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투자와 자선이 결합된 CCI 증권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자연 그 수혜의 폭과 깊이가 넓어졌다. 그 한 예로 비영리 단체인 유스필라델피아 자선학교는 캘버트 재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참담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유스빌드 필라델피아 자선학교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빈곤층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학업 교육과 함께 기술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이 학교는 해마다 폐가 한두 채를 구입해서 학생들이 직접 리모델링하도록 해 그 과정에서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새로 꾸며진 이 집들을 저소득층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벌려왔다. 2005년 이 자선학교는 고교를 중퇴한 120명의 젊은이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기부금이 충당될 때까지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은행의 문턱은 높았다. 이때 비영리 단체의 재정 융자를 해주는 재투자기금, 이하 TRF라고 한다. 미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었는데 이 TRF가 대출해준 자금이 바로 CCI 증권에서 나온 것이다. 캘버트 재단은 1995년 $50,000를 지원하며 TRF와 처음으로 파트너십을 맺었었는데 이들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투자금 규모를 $200만 늘려갔다. TRF는 캘버트 재단의 지원을 종잣돈 삼아 운영자금을 $2억 8,700억 달러로 확대하여 현재 미국 중서부 최대의 자선학교 재정지원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CCI 증권을 산 투자자들의 돈이 캘버트 재단을 통해 TRF와 유스빌드 필라델피아 자선학교를 거치면서 수많은 빈곤층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다. 비단 유스빌드 필라델피아 자선학교의 학생들만이 아니다. 오하이오주 리베나에 사는 테리 켈리도 CCI 증권 덕에 새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동네 유통센터에서 일하는 켈러는 혼자 된 몸으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방 2개짜리 아파트가 몹시 비좁게 느껴졌다. 그러나 현재 돈이 없는 집안이라 시중은행이나 주택담보대출 전문회사를 통해서는 넓은 집으로 이사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비영리 모기지 회사인 이웃 개발 서비스, 이하 NDS라고 한다. 개발 서비스의 도움으로 우선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구입할 수 있는 새 집을 얻었다. NDS는 매달 내는 집세의 일부를 펀드로 적립해 운영함으로써 월세가 점점 줄어들게 하는 상품을 켈러에게 제공했다. 그에 따라 15년 동안 꾸준히 월세를 납부하면 켈러는 그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캘버트 재단은 NDS의 이러한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빛난 극빈층 주택 대출 사업. 뮤추얼 펀드가 증권이나 채권에 분산 투자하듯이 CCI 증권도 다양한 지역사회에 분산 투자한다. 사회적 투자를 평범한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CCI 증권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원금을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기관리 기법 중 하나이다. 요컨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증권 분산 투자 기법이 사회적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캘버트 재단은 재정 지원을 해준 단체의 운영 실태는 물론이고 재정 지원 전후 활동을 면밀하게 추적해 자금을 사회적 투자 목적에 걸맞게 쓰고 있는지 점검한다. 경우에 따라 재단은 일정 기간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데 대한 실적을 대출 조건으로 정하여 요구하기도 한다. 아울러 자금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에게는 재원을 다변화하라고 권고한다. 투자와 기부의 균형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어야 그 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캘버트 재단은 투자 지역을 8곳으로 나누어 CCI 증권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돈이 어느 지역에서 쓰이도록 할지를 고르게 하는데 지금까지 투자자의 25%가 미국의 다른 나라를 선택했다. 특정한 분야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거액 투자자에 대해서는 재단의 전문가가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재단은 전체 운영 자금에 대해 투자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관철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캘버트 재단의 전무이사 샤리 베런바크는 재단의 대출 방침은 대단히 보수적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자금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이 CCI 증권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된다. 지금까지 재단이 대출한 자금 가운데 회수되지 않은 것은 0.2%에 불과하다. 역으로 생각하면 비영리 단체에 돈을 빌려주고도 99.8%의 회수율을 기록한 것이다. 캘버트 재단이 보수적이고 기본에 충실한 투자 기법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이야기합니다. 모기지 시장의 붕괴를 계기로 한층 더 빛을 발했다. 캘버트 재단도 지역사회의 주택개발 사업을 주요한 사업 포트폴리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캘버트 재단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30여 개 비영리 모기지 사업자들은 서민들을 현혹시켜 폭리를 취하려 한 서브프라임 사업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에는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 줄여서 CDFLS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이 수백 개가 있는데 이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다름없이 건재하다. 베런바크는 앞으로 건전한 CDFLS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업자들의 꿰매 넘어가 서민들이 돈을 날리고 집도 날리는 아픔을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힘쓸 방침이라고 한다.
사실 저소득층에게 대출한다고 해서 대출 부실화가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들이 공정한 대출 관행을 지키면 저소득층에게 대출을 해주더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베런바크는 캘버트 재단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캘버트 재단의 CCI 증권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낮은 이자와 유리한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을 해주는 데에만 금융기관들을 돕고 있다. 앞서 언급한 테드 켈러와 세 자녀에게 새 집을 마련해준 NDS가 그러한 대한금융기관이다. 캘버트 재단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NDS가 저소득층을 돕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더욱 힘차게 나아갈 계획이다. 예, 여기까지였고요. 캘버트 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그 챕터 제목처럼 서로 누이기 좋고 매부 좋은 윈윈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기가 공헌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좀 색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읽어드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통을 꿈꾸다 읽어드림 4편 마칩니다.